자, 일단 이번 출제가 이제 제가 지금 출제 오류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출제 오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수정을 하느라고 조금 이제 지금 시간이 복잡하게 좀 소요됐습니다만 일단 해설을만 간략하게 하고 총평은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좋았다. 좋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도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는 좀 많이 지양해서 지엽적인 문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이해 위주로 출제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난이도는 좀 평이하다. 이걸 조금 그리고 쉽다 하기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생각보다가 점수는 안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쉽다고 착각하기 쉬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치경찰이 운영계획 용이한 것 맞고, 이거 쉬우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력 간섭으로 정시를 빠지는 거는 이제 자치경찰이고, 역시 다른 행정부문과 긴밀한 협조조정 어려운 것도 자치경찰. 그 다음에 신속한 업무 수행으로 민주성이 보장되고 주민 지지받기 쉬운 것도 자치경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블랑코 판결은 국가배상 소송이 이제 행정법원 관할이다. 행정법원 관할이다. 이렇게 나온 판례고, 이렇게 국가배상 책임과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한 판례는 띠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띠톱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대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만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지쳐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여러분이 다 보기 힘드니까. 자, 3번 같은 경우 기본 이념 적절하지 않은 건데, 경찰 공무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 회의에 관여하는 정치 활동에 관여 행위는 그저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돼.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모든 정치 활동을 일체 그저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관련 냄새만 나도 안 되고 의견 표진, 가입 일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4번에서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이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요건 좀 내용이 그저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의문이었을 겁니다. 모르는 건데 당연히 국회의장한테 국회 경험권이 있으니까 방청인이 테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심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잘 몰랐을 텐데. 그럼 나머지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국회 경호업무는 하되 경위는 국회 그러니까 안에서, 경찰 공무원은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고, 그다음 필요할 때는 국회 사무처 동의가 아니고 국회 운영위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입니다. 협의. 국회 사무처 동의가 아니고, 국회 사무처는 증언할 때 우리가 이제 그저 경찰이 협의하는 거고,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서장입니다. 시도청장이 아니고 관할 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5번에 그죠. 이제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 가장 이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깨진 그죠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낙인 효과 최소화가 아니고 깨진 유리창 이론은 그저 사소한 무질서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낙인 효과가 오히려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불구하고 무관용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소화가 아니고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고, 이번에 일상활동 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4가지가 비바죠. 가용가적, 가치, 용이성, 가시성, 보호자의 부재가 아니고 이제 접근성이다. 접근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3번에 경찰활동,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은 전략은 제프리의 범죄 통제 모델 3가지 중에서 그죠? 자, 억제 모델은 이제 환경설계 모델이 아니고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범죄 억제 모델, 그다음에 치료 갱생을 통한 사회 복귀 모델, 그다음에 환경 개선 모델인데, 그럼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은 당연히 환경 개선 모델이다. 현대적 이론이고 외인성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억제 모델은 고전주의이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고 자유의지와 관련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나머지 4번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게 바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출제 오류를 나중에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을 다시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 인식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전날 악몽을 꾼 A는 경찰관 B와 순찰 중에 주택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리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어. 그래서 제지하는 B를 미친 혼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태교 음악을 듣고 있었다. A가 하는 건 오상위험이죠. 명백한 오상위험이다. 그러면 A의 경우 의무에 합당한 사리기피 판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경찰관에게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므로 B는 외관적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인식하지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못한 경우도 아니다. 이건 오상 위험이기 때문에 B가 제대로 판단한 겁니다. B가 제대로 판단했고 A가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경찰관 A는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위법한 개입이므로 경찰관 A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 역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A가 그죠 이제 오상 위험이다. 정당화되지 않으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하니까 그죠 국가 배상 책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4에서 해당 사례는 결과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 개입 시점에도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돼. 그게 오상 위험이니까 위법하죠. 위법하면 손실 보상이 아니고 그죠 손해배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7번에서 자 불안팅햄과 파우스트의 그죠 이제 세 가지 범죄방 접근법에 관한 내용 1과 2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요거는 뭐냐면 이제 범죄자에 대한 뭐 특별 예방이냐 이제 일반 대중 일반 예방이냐 이런 거죠. 그러면 상습범 대책을 수립한다. 재범 방지 전략. 상습범만 골라서 통제하니까 특별 예방이죠.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이거는 이제 잠재적 범죄자는 우범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 중에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 또는 조건을 찾아서 개입하는 전략이다. 환경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일반 대중입니다. 일반 예방이죠. 환경을 개선해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 대상이다. 일반 예방이다. 굳이 말하면. 그 다음에 리얼에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이제 특정인을 딱 집어야 돼. 범죄자를 상대로 교정하는 역할이니까 특별 예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CCTV 비상벨 설치도 일반 대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1번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에서 사이키스의 맞자의 중화기술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했는데 자 1번에서 사회구조 원인 이론 중에서 사회학습 이론인데 학습 이론은 구조 이론이 아니고 과정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정 이론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학습 두 번째가 통제 세 번째가 낙인 이론 이런 게 있죠. 그럼 구조 이론에는 어떤 게 있냐? 뭐 아노미 이론, 그다음 사회 해체론, 생태학 이론, 뭐 문화적 전파 이론, 하위 문화 이론, 문화 갈등 이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중첩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좀 살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에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에서 지역사회 경찰 이거는 3번인데 3번이 뭐가 틀렸냐면 전략지향적 경찰 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요. 이걸 이용해서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 이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이제 순찰 방식이나 자원 배분 방식을 이용하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범죄가 취약한 시간에 많이 이제 인력을 투입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인력이나 물자를 그대로 이용하되 이제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우리가 하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10번을 보면 순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캔자스시 예방은 제가 이제 연상법이 있습니다. 깡통이라고 그랬죠. 깡통, 캔이라는 게 깡통이다. 차는 깡통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도보 순찰이 아니고 깡통으로 만든 차량 순찰이다.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강로는 이제 새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범위를 줄이면서
배제했던 내용들에서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옛날 출제법하고 거의 같아졌어. 옛날 강의에서 그대로 다 적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줄인 부분에서는 조금 몇 개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는 이제 강론 강의 비중을 좀 넓힐 겁니다. 그거 참고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11번에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 감사가 원칙이 아니고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은 서면 감사가 원칙이다. 이거는 이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에서 경찰과 윤리 옳은 것은 우리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 기억은 시험원에 뭐 미끄러지기 경사로 이루는 사소한 부패가 습관화되면 사소한 그 나중에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 이거는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것도 표현이 원래 사소한 호의라고 그래서 작은 호의는 부패라고 하지 않죠. 사소한 호의가 이제 습관화되면 나중에 커다란 부패인데, 근데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상태에서 작은 이제 부패라고 볼 수 있는 부패도 더 큰 부패다. 이것도 굳이 틀렸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옳은 걸로 처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요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뭐 클라이니는 내부 고발이 그죠? 윤리적 정당화 요건에 대해서 그 내부 고발자 특별한 경우를 제고 외부에 공표한 후 자신이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됐죠. 공표한 후에 하는 게 아니고 공표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미리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안 되면 공표를 하는 겁니다. 내부 채널이 1번이고 공표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가 이제 그 잘못됐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회의주의는 특정한 불특정 대상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심하고 비판하여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죠.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돼야 돼. 불특정 대상은 아니야. 특정 대상이고 합리적 근거, 그 다음에 개선 의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불특정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리을에서 사회계약서를 토대로 코엔과 펠드버그가 제시하는 경찰활동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그저 공공의 그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그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확실히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작은 사소한 호의가 아니고 부패가 아니고 사소한 호의고, 호의는 명백하게 부패가 아니다. 이런 이제 수많은 기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소한 부패라는 표현은 아예 그냥 처음 개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리을 같은 경우 사회계약서 토대로 코엔 펠드버그가 제시하는 경찰활동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했다. 이거는 이제 적정 절차 위배죠. 적정 절차. 물론 생명과 그저 재산 보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절차 위반이야. 절차 위반은 공공의 신뢰 확보 4가지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력 구제 금지, 반드시 법을 집행할 것, 사익 추구 금지, 그다음 적법 절차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 리을 하나를 옳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13번에서 자 우리 13번에서 다음 법치 행정과 이제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강조했던 첫 번째 허락하고 두 번째 허락. 첫 번째 허락은 조직법적 임무 규정, 두 번째 허락은 그 첫 번째 허락 범위 안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저 별도의 그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그 두 번째 허락을 유보 근거 수권이라고 합니다. 유보 또는 이제 작용법적 근거 또는 수권 뭐 이렇게 요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죠. 그러면 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두 번째 허락이기 때문에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고 작용법적 근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자 그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쉬웠다는 분도 많은데 지엽적인 부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섞여 있어서 초보들이 쉽다고 얘기해요. 초보들은 왜냐하면 문장이 그래 좀 익숙한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고수들은 대부분 나중에 그저 형사법을 이제 오히려 쉽다고 하고 경찰학을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합격권에 간 겁니다. 그 정도 됐으면. 근데 경찰학이 쉽고 이제 뭐 형사법이 어렵다. 그건 아주 합격하고는 거리가 먼 초보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럼 14번에서는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제가 이거 지금 출제 오류를 하나 발견했는데 추가로 좀 분석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오늘 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규 명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법률 위임 규정이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 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은 위헌은 그죠? 이제 우리가 법원이다. 법규성이 있다. 위헌 판결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위임의 근거에서 제정된 법규도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지만 유일하게 불문법인 판례 중에서 헌재 판례는 법규성이 있다. 지금 헌재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자, 15번 같은 경우 국자법의 이제 시자위인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 일단은 그죠. 이제 제유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의결해야 되는데 이때는 제과 출 3분의 2 찬성이죠.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출 3분의 2 찬성할 때 그냥 확정돼 버린다. 제과 출 3분의 2 찬성 이렇게 기억을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경찰 공무원은 구체적 사건 수사 관련 상관의 지휘감독의 정당성 의견이 있더라도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뭐 쉬운 내용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요거는 쉬운 문제다. 그 쉬운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좀 쉽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의외로 고수들은 자기 기대보다가 좀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7번에 착용 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이 내용은 그죠? 우리가 1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내용은 4번 한번 보면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 음성 기록은 지체 없이 그죠? 관리 체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해야 되죠. 지체 없이. 이거는 시간 끌면 안 된다. 지체 없이 그리고 전송 저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을 우리가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8번에서 요거는 뭐 제가 계속 애정을 들여서 17번은 우리가 계속 다뤄왔던 거 그대로 이제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에서 경직법상 손실보상 적절하지 않은 거 손실보상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거 이제 우리가 가답안이 4번으로 돼 있는데 곧바로 4번 보겠습니다만 나머지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그렇지만은 또 4번 내용은 책에 있어요. 제 기본서에는 제 기본서는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그 법률가는 뭐 손실보상 알아요. 민사 문제도. 그게 전문가니까 가능해. 판사, 검사, 변호사 5년이고. 근데 이제 법학, 행정학인데 경찰학은 민사 손실보상 금액 산정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행정학 같은 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리적인 차원에서 조장행정에서 금융 비용 문제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경찰학은 제외되고 교수도 조교수가 아니고 부교수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에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에서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처분 확정된 후 법률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 감경이 아니고 집행 면제입니다. 이것도 다 했던 것이고 자신이 행위가 위법에 안 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질서 위반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형법하고 똑같으니까 형법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죠 위법성 조각사에 관련해 가지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질서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당사자가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은 10일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자, 20번에서 공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이제 가답이 3번으로 나왔는데 바로 3번만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처분이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결 문제죠.
선결 문제는 위법할 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효일 때 판단이 가능합니다. 미리 행정소송 할 필요 없다. 민사나 형사에서 위법이나 무효는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취소일 때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건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그저 이제 뭐 배상 같은 민사 문제 보다가 공무집행 같은 데서 형사 문제에서 이런 거를 실무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1번에서는 그저 적절하지 않은 거 돼가지고 가답이 2번으로 나와 있는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그저 이제 당연 무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는 그저 무효라기보다가는 우리가 판례에 의하면 취소 사유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22번에서 행정기본법상 그죠 이건 좀 두 번 봐야 되겠네요 그죠 행정기본법상 이제 강제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요것도 가답안이 이제 4번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오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은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는 반복이 가능하죠. 강제 집행은 원래 반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23번에서 개인정보 보호원칙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2번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는 완전성하고 정확성입니다. 이거는 상식이다. 완전성, 정확성. 그다음에 이제 최신성. 물론 이것도 나머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은 국어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게 뭐 확장성이라든지 신속성 이건 아니야. 개인정보는 일단 완전하고 정확한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뀐 거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바뀐 거는 새롭게 바뀐 내용으로. 그래서 최신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확장성이나 신속성하고는 거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이제 행정 절차법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3번이 가답안으로 나와 있는데 자 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 송달받을 자의 이거 많이 안 해요. 현장 조문에 보면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어요. 많이 아니다. 그래서 송달받을 주소, 뭐 영업소, 사무소, 전자우편 주소 말고도 또 현장도 추가되겠죠. 이렇게 3번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런 건 조문이니까 뭐.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다. 그리고 자꾸 논란의 소지 겁나서 조문으로만 출제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 25번 행정심판법 재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확실한 겁니다. 사정 재결할 때 청구인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죠.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구제방을 취할 것을 처분청에 명해야지. 억울한 사람한테 명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처분은 사정 재결이라는 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기각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당연히 그 구제 방법을 취해야죠. 누가 처분청이. 이건 국어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우리가 다룬 건 아니지만 사정 재결을 배웠기 때문에 배운 사정 재결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26번에서 자, 일단 처분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이건 뭐 우리가 항고 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 위반 등이나 한 때는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직접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 민중소송입니다. 민중소송. 그다음에 이제 처분 등의 원인을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건 뭐야? 이거 당사자 소송. 공법상 법률관계가 국가가 이제 일 시켰으면 월급 달라 이런 거죠.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여기도 당사자죠.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다렸던 27번 이제 출제 오류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왜 출제 오류냐면 보겠습니다. 왜 출제 오류인지. 메슬로우는 다원적 인간 욕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 이건 뭐 기본이죠. 메슬로우 욕구 이론에서 생활의 존재 5가지 단계니까. 그다음에 V 부름은 동기유발은 욕구 충족이 아니라 과업에 대한 기대감, 뭐 수단성 또는 요거는 유발성, 유인성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유인성이나 유발성. 근데 이제 유의성이라는 것도 뭐 의미가 있으니까 유발을 하겠죠. 의미가 있으면. 그래서 요거는 같은 용어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원래 유인성이라고 그래요. 유혹하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만 동기유발이 된다는데, 근데 유의미하다,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동기유발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과업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고 동기유발도 되고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수단도 있어야 된다. 뭐 이것도 옳은 표현이고. 엘더퍼의 욕구 계층이 ERG죠. existence, 그죠? 존재 아시겠죠? existence, 그죠? 그다음에 관계, relation, 그죠? 그다음에 growth인데,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 틀렸네, 그죠? 생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가다반이 제가 아까 분명히 4번으로 확인을 했는데 생존이 아니고, 그죠? 이제 존재와 생존을 같은 문제로 볼 거냐 이런 논란도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저 이제 존재나 생존이나 또 유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살아남는 것이 존재고, 그럼 다른 말로 또 이제 생존, existence니까 생존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뭐 옳은 표현이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생존이나 존재나 살아남는 거니까 같은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제 맥그리거의 전통적 조직 이론이 X 이론입니다. X 이론은 성악설의 이야기 때문에 위생 요인이 중요해요. 그냥 뭐 대우를 잘해주거나 뭐 아시겠죠? 또는 뭐 보상을 주거나 이게 위생 요인이고, 새로운 조직 이론은 맥그리거 Y 이론이란 말이야. 그 Y 이론에 입각하면은 성선설이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입각해서 볼 때 이거 4번도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출제 오류 한번 제기를 해볼 겁니다. 이 제기를 아마 4번을 대부분 답으로 찍었을 것 같은데 뭐 잘 모르는 게 나왔으니까 전통적 이론이 X 이론이고, X 이론은 전형적으로 위생 요인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Y 이론은 성선설이죠. 그러면 동기 요인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8번에서는 뭐 가다반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해 신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또 수직적 분화와 직권 현상이 나타나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향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직권화나 수직적 분화는 절대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어적으로 그죠? 언어적으로 언어 영역상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에 경찰 공무원법 및 경찰 공무원 임용 영상, 경찰 공무원 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가다반만 보겠습니다. 봐야 되겠고, 자, 일단은 3번을 한번 보면 경찰청장, 해경청장은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인데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시험의 정지, 무효,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지는 그 자리에서 정지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정지하기 때문에 뭐 소명할 기회 주면 시험 치를 수가 없어요. 뭐 아니라고 막 우기고 뭐 이러면 시험 진행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 정지는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효 취소 처분할 때는 미리 이제 소명할 기회를 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우리 분위기 파악으로 이제 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요소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30번은 적절한 게 1번으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2, 3, 4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극진 발사장에 전기 충격기 사용하는 경우 얼굴 전극진 발사해서는 안, 너무 쉬운 내용이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1m에는 얼굴 발사 금지, 이거는 뭐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3번에 장구에는 수포 봉방충이죠. 그러면 뭐 건접 분사기, 가스 분사기는 제외된다.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고 수포 봉방충이니까. 자, 그다음에 기타 장비는 그저 물차 목석이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전자충격기는 장구고 크레모아는 무기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은 문제고, 그게 쉬운 문제가 중간에 많다 보니까 쉽다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31번에 1급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은 2급이죠. 그래서 1급은 전쟁이나 과학기술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면 1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기억을 하시고, 그냥 국가안보에 해가 되면 3급이고 이렇게 되죠. 자, 다음 32번에서 그죠? 자, 인권 보호규칙 시도지 경찰서 인권위원회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역시 뭐 가답안 3번으로 돼 있는데 그죠? 위촉 위원장과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은 맞는데 위원장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위촉위원은 2번 연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원장은 연임이 안 돼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이게 쉬운 내용이 중간중간에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제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합격권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합격권으로 가기에는 쉬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승진 기출에서 해설해서 배포를 했어요.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에서 승진 기출을. 왜냐하면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 운영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차량 무인장치 비행 또 영상 촬영 장치 설치하거나 착용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 촬영할 수 있는데 이에 수집된 영상 정보는 30일로 하고, 이건 해설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며칠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제가 승진 해설 말고 따로 또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에서 또 문제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가 운 좋게 출제된 겁니다만. 그리고 34번도 역시 이것도 예전에 하던 건데 요즘은 이제 범위를 줄여서 뺐더니 또 나왔어요. 강론 비중을 이번에 제법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강론을 좀 강의 일수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풍속 영업은 간단합니다. 성매매, 음란행위, 사행행위죠. 성매매, 음란행위, 그다음에 사행행위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음란한 문서, 물건 제작, 판매, 알선, 이거는 여관이나 뭐 저 유흥주점 같은 데서 하기 어려워요. 이런 거는 해당이 없다. 여관이나 유흥주점이 풍속영업소죠. 이거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35번에 보면 그저 이제 실종 아동 등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일단은 가답안만 바로 보면 이제 4번으로 돼 있는데, 4번에 보면은 이제 경찰 원서장과 경찰 조사했던 자는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위치 정보,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다음에 목적 달성했을 때는 당연히 필요 없는 건 지체 없이 폐기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36번에 국민보호 공공안전을 위한 우리가 이제 테러 방지법, 이것도 그죠? 곧바로 가답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보호를 위한 테러 방지를 위한 그죠?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인데, 자, 3번에 보면 대테러 활동 관련 장단기 국가 테러 활동 지침 작성 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이것도 기본서에 정화 있습니다. 기본서에 정화 있는 내용인데 관계기관의 공무원인데 대테러 센터는 민간위원이 들어갈 수는 없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고, 대테러 센터에는 민간위원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7번에 운전자 의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근데 이게 또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 눈치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다 아는 내용이거든. 앞에 다 아시겠죠? 아는 이제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뭐 그죠? 승차 정원 초과해서 운전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게 수상하단 말이죠. 이렇게 사소한 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리가 없다. 이건 행안부령입니다. 조문에 보면 행안부령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 뭐 그다음에 지식 이해 이 모든 게 이제 총동원해서 풀었어야 될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옥외집회란 이제 천정이죠. 조문에는 천장이라고 돼, 촌스럽게 천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목에 장소를 의미하고, 그다음 니은에서 이것도 주체자죠. 주체자. 자기 책임 아래 집회 시위하는 단체는 주체자다. 그다음 국가경찰관서는 우리가 어디다 신고하냐?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그죠? 경찰관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당연히 국가경찰관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경찰 외 집회 시위 관리는 국가경찰 사무입니다. 데모 진압이나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우리가 39번은 자랑스러운 경찰 표상에 관한 인물과 내용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68년 침투 사건 자문검문소에서 무장 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청와대 사수한 사람은 그저 최중락이 아니고 최규식입니다. 최규식과 이제 정종수 경사야. 최규식과 정종수 경사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40번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을 경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91년에 제정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경찰청 만들어지기 전 단계가 치안 본부죠. 치안본부입니다. 그리고 74년에 치안본부로 바뀌고 그 이전에가 치안국이다. 그렇게 해서 2번인데, 제가 이제 이거 재작년에도 출제 오류를 2문제나 확인을 하고 해설 강의 때 한 문제 유포했더니 시중에서는 다들 한 문제만 이제 오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문제 더 확인된 바가 있고, 작년에는 이제 그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 지역 중심, 문제 중심, 이웃 지향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출제를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테러를 당해가지고 세 가지 이외에 뭐 증거 기반, 정보 기반, 지역사회 기반 이런 거를 사실은 짝퉁이에요. 경찰 지역사회 관계 경찰 활동 이게 이웃 지향이지 뭐야. 그리고 증거 기반이니 뭐 정보 기반이 이런 거는, 증거 기반은 수사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정보 기반도 당연히 그냥 뭐 경찰 정보 활동에서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하고는 직접 관계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뭐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근데 그 포함을 안 시키다가 작년에 포함을 시켜서 제가 출제 오류라고 주장했는데 무시당했어. 갈렸어, 경찰청에. 그래서 그러더니 고집 피워가지고 이번에 또 그대로 그 나머지를 포함시키는 입장에서 출제를 했는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뭐 에크스펠만이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학자들 외에 우리나라의 뭐 선생님들이 일부 좀 주장한 것도 지역사회 경찰 활동으로 포함시켜 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이제 경찰청 입장이 공식적으로 바뀐 걸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뭐 이번에는 오답제기, 그 문제는 오답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27번만 오답으로 한번 또 제가 이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이제 해설은 이걸로 마치고 또 총평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